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를 거예요. 거의 상담 세션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한 댓글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요즘 삶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제가 원했던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제 커리어는 제가 꿈꿨던 곳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혼 생활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가족들은 저를 이용만 하는 것 같아서 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의 고민에 대해 제 대답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순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치 통제 불가능한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풍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느낌은 굉장히 흔한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다른 사람, 환경, 운 같은 외부의 탓으로 돌리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이 혼란을 단순히 문제로 보기보다 하나의 거울로 본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반영일 수 있고. 그럼 사연을 이어서 이야기해볼. 제 아내는 항상 저를 통제하려고만 해요. 제 방에서도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마치 모든 걸 아내가 결정하고 저는 그저 따르기만 하는 기분. 제 목소리는 없는 것 같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느낌이. 이 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간도 포함돼. 제 방에서도 사적인 공간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내 삶에 침범하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나타내는 것 같.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또 어떤 때는 침묵하며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뿐이.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율성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 저는 싸우거나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서서히 나 자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예를 들어 매일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 가족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들은 저를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요. 빌려간 돈은 절대 갚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만 해요. 저는 마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계처럼 느껴져요. 이용당하는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나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나 자신이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상대방은 당신의 선이나 도움을 더 이상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지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많은 경우 항상 남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끝없이 퍼주는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시간, 그리고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라고 하신 건 이미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줘요. 마치 일방통행로처럼 본인은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점점 자존감이 깎이고 내가 가진 가치는 오로지 남들을 위해 희생할 때만 존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남들에게 예라고 말할 때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사연을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 솔직히 그 아이들이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저는 더더욱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존중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고 늘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엄격한 권위나 강압적인 태도를 통해서 일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존중은 행동의 본보기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말과 행동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들,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바로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말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종종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의 중심을 보면 결국 결혼 생활, 가족,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늘 하던 예 대신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 혹은 아내분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6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을 읽으면서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모든 게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마치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직장 문제도 있었고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저 자신을 탓했어요. 뭐든 잘못되면 항상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든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게 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막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끝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 그러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죄책감은 저를 마비시키는 감정이라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만 계속 집중하게 만들 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기 시작해. 제가 그 답을 찾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칼융입니다. 제 채널을 이전부터 보신 분이라면 제가 종종 칼융을 언급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의 이론이 좀 어렵게 느껴졌고 글도 굉장히 복잡한 편이라서 쉽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의 한 가지 개념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바로 그림자 시야등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 속의 부분들이라.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 같은 것.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가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 마치 삶이 억눌린 그림자를 마주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제 경우에는 끊임없는 죄책감이 바로 그랬어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감정은 사실 제가 제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감정들이 저를 계속 지배했던 것. 만약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는 칼융의 인간과 상징 Man and His Symbols 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개념들을 비교적 쉽게 풀어서 쓴 책이라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기억, 꿈, 사상, Memories, Dreams, Reflections 이 있는데요. 이건 융의 자서전 같은 책이. 융이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융의 책은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고 중간중간 멈춰서 생각해. 가능하다면 중요한 부분을 적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가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잘 알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니오라고 하는 건 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두렵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계속 휘둘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위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그리고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어야.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누군가의 부탁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셈이죠. 이건 정말 무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엔 엄청난 분노와 불만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만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더 큰 좌절감만 남길 뿐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운해하거나 당신의 변화를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며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인 남성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움직이세요. 더는 기다리지 말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낄 때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넘기고 나면 아, 이걸로 내가 끝장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분석이 당신과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Buy Me a Coffee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에서는 언제나 당신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